자, 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온은 내려가지 않은 것 같은데 바람이 굉장히 매섭게 부니까 더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조금 이제부터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심각한 얘기는 아니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무엇을 공부했는가를 생각하면 별로 우리한테 우리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국사교육, 역사교육을 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국사, 세계사를 배우면서도 이게 아닌데 이런 의심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럼 제가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한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냥 국민학교 4학년 때죠. 그때부터 이제 한자를 하루에 많이도 아니고 2자씩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하루도 빠짐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니까 그냥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그렇게 쓰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어떤 사람을 봐도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느낌 자체가 완전 그렇게 다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왔는지 그건 어릴 때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공부했던 것이 이렇게 한자를 공부하고 중국어를 선택하고 또 우리 역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한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잘못 공부해 왔고, 그 역사관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들이 주도권을 좌파한테 뺏겼죠. 왜? 그들이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예의가 없고 그들의 의견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 그 맞는 것을 가지고 나서 계속 우리는 이런 이렇게 피해를 받아왔고, 그리고 항상 지금 텔레비에서도 그렇고 70년대 80년대도 그렇고 이조를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조를 그렇게 아름답고 선비들이 이렇게 아주 신사답게 멋지게 산 아무 흠이 없는 나라를 그냥 합병한, 그냥 침탈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운 나라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단지 이 한반도에 국한된 역사를 공부할 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 한반도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없는 당을 그러다가 바이카로 만주 내려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두드러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정신사 쪽에서는 전부 다 그게 얼추 맞추면 다 맞춰집니다. 그런데 유물과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요. 흔히 당군 파는 애들이 하는 말이, 비록 유물과 유족으로 찾지 못할지라도 정신사적 맥에서 그런 역사적 맥이 있기 때문에 당군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몇 천년, 몇만 년 전에 있었던 그 유족도 발굴이 되는데 불과 4, 5천 년 전에 그런 역사적 사실이 발굴이 안 된다? 그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반도에 국한돼서 우린 절대 이 한반도에서 자생된 족속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동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고조선이 태어나게 된 것은 바로 지금 산동만루 국부 땅에서 일어나게 됐고,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 역사라는 게 뭡니까?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 시대로 보지 않습니까? 히스토리. 히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염제 신농시 그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분입니다. 그런 자료는 제가 이때가 쭉 2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더 보충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하신 분은 다시 보기로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제국부터 들어가려고 했다가 어느 정도 이거 하니까 계속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황제족들이 고조선의 왕위를 하면서 얼마나 정치 투쟁이 격화됐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구태여 여기서 이야기할 것 없고, 사실 그 근본에 대해서, 그 문자에서 보면 제국 때부터 문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제국 때부터 60갑차로 해를 표시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구태여 지금 이제 시간이 굉장히 급하게 돌아갑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자,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삶에 어떤 뚜렷한 뭔가가 자부심이 생겨야 되는 그 키포인트는 뭡니까? 조상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우리 조상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들이었느냐. 근데 이 반도 내에서 우리 이 직계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다 신화로 채색이 되어 있죠. 그러나 신화 속에 그냥 신화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자, 어떤 사실적, 역사적, 사실적 근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있으면 반드시 문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쭉 찾아왔던 그 내용을,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이때까지 약 3년 동안, 그러니까 횟수로 3년이 넘었죠. 동안 이렇게 쭉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에 대해서 설명은 자, 이 강의실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던 그 칼 세자루가 고조선 왕가에, 그러니까 고조선 왕가,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고조선, 그러니까 신농시족, 즉 우리 직계조의 그 족보가 아주 정확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족보가 나오는데 단지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삼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형성하고 그 역사부터 공부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그 이전의 역사는 그냥 신화로 채색이 됐죠. 그래서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거기서 자,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자, 우리 역사를 이 반도 내에서만 국한해서 보지 말고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근데 그런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근데 그런 자료는 우리말로 돼 있는 이가 없어요. 중국어라든지 영어로 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우리 역사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문과나 영과를 나와도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왜? 실생활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또 학위도 못 따요. 왜? 학위를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 선생님이, 손아조 선생님께서 내가 만약 너한테 학위를 주면 박사를 몇 개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할 만큼 저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고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선생님도 이제 학위를 받으신 분이 아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부를 하시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공부는, 제대로 된 공부는 관학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뭐 어떤 틀만 딱 만들어 놨죠. 그 틀에서 벗어나면, 다 매도가 되고 그랬죠. 약 쪽에서. 자, 임진왜란때 우리를 지켜주는 관군보다 의병들이 더 활약을 더 많이 했죠. 자, 우리는 왠지 모르게 민이 일어나서 백성이나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그 국민들을 집권당에 어떤 그 당시 정치를 잡고 있는 세력들의 어떤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자, 이제는 정치, 행정, 교육, 언론, 이런 전체 모든 분야가 전부 다 좌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을 다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에요. 자, 악마는 거의 하나님하고 거의 동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마들이, 악귀들이 그 악을 행하려고 할 때는 그 악은 이 전체를 다 물들어 버립니다. 물들이게 합니다. 자,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전 난맹 상태에 빠졌죠. 왜 그렇습니까? 악귀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세상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악귀들이 판을 칠 때 이제 세상은 넘어가겠구나 하는 짐작은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악귀란 말은 뭐라고 그랬죠? 악자가 뿔 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나쁜 짓만 하는 그런 것이 악귀가 아니라, 악귀는 악자가 서로 등을 돌리는 그 마음, 이기심이죠. 자기 이익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바로 악귀고, 악이고, 악자고, 귀자는 제우가 우임금이죠. 우임금이 자기 아버지 제국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글자가 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거짓말로 살아온 중국 화족들이 자기 조상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글자가 귀자죠. 귀는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애들이 악귀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한자 교육을 했으면은 아주 한자 교육을 그냥 단지 급수 따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철학 위주, 문자적으로 풀이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이 이해력이, 그 세상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제가 무슨 책도 많이 봐서 그러겠지만 꾸준히 한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눈이 많이 여러 방면으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거에 그 사람 인격을 결정시키는 것은 바로 말이고 그 사람이 쓰는 글입니다. 말과,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이 나타나고 그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자기 생사, 영육이 결정이 되는 아주 긴박한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역사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을 계속 누차 얘기했죠. 자, 근데 그 역사, 사실로 나타난, 반만년 문자로 나타난 그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 때,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어떤 이제 방법론이 생기고, 자, 좌파 논리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역사 논리를 치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과 사실을 얘기하면 거짓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단지 이것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자, 이거 하는 것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방송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제 의지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과 같이 합의가 돼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 보통 3시나 3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와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한 2시간 넘게 하다가 조금 피곤해서 잠을 누웠는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어지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어지러워서. 이게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리고 또 그래서 조금 누워가지고 일어나가 또 일어났는데 또 어지러워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내가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또 사무실에 왔는데 더 접속이 안 돼가지고 한 10분에 15분 동안 지체가 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고조선 그 역사 내용은 제가 강의실에서 한다고 했고,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어떤 의식에 의해서, 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떤 논리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논리? 좌파를 깨부수는 논리. 그러니까 주사파들이죠. 주사파 애들이 이때까지 계속 해방 때부터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런 식으로 주입을 해왔고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세뇌가 되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한번 세뇌되면은 어떤 종교의 세뇌가 됐든 어떤 것의 세뇌가 됐든 이 세뇌를 한번 빠져가지고 이 세뇌에서 빠져나오려면 거의 죽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번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생각에 빠지면은 이게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거 뭡니까? 어떤 생각이면 그 생각을 주재하는 어떤 귀신이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귀신을 뽑아야지 올바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항상 신과 같이 합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때이니 많지. 이제 빨리 이런 걸 해주고 이제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왜냐?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은 그 생사는 육시 생사가 아니라 영육이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자기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세계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무당들 저 차원에 있는 세계에서 노는 거예요. 그 조금 차원이 올라가면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떱니다. 왜? 우리가 사실 개미는 이 2차원 세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이렇게 봤을 때 걔네도 움직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3차원 세계, 우리보다 좀 높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 있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우리가 그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런 시간이 됐고, 그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새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나타낸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생식기 부분이 거의 고정이 많이 나요. 그렇다면 몸의 생식기 부분이 고정이 안 나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신자가 방광, 기맥, 생식기 그 자체 기맥을 그 기운을 막아버리거나
숙균을 막아버리면 영적인 능력이 많이 꽤 떨어집니다. 이제 영적인 능력이 고양되어야 될 때고 고양되어지고 어떤 제가 그랬잖아요. 이 몸에 있는 아주 나쁜 묵은 탁기를 다 뽑으면 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기운이 들어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탁한 기운이 빨리빨리 나가게끔 기도하는 것이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금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빼내야 돼요. 빼내는 것만큼 들어옵니다. 무수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행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착신들이랄까 이런 아주 조금 나쁜 어떤 신명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수행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나쁜 신명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까 수행을 계속 하기 때문에 더 수행 기운이 더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할 건데 소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척신이나 방해하는 신명은 나를 키우는 훈련 교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만 그 시련을 받아야지 그만큼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그 시련 없이 아주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은 그런 삶의 어떤 영적인 훈련장이 여기서 와서 제대로 삶을 살다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련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언제 헤르만 헤세의 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여기서도 뭐 소개할 건 없고 한번 찾아보세요. 헤르만 헤세의 기도문 어떤 기도문인가 그걸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세상이 판이 바뀝니다.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터닝 포인트라서 카프라의 터닝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카프라의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카프라의 한 1000페이지 되는 그 책, 1000페이지 한 정도 되겠죠. 그 다과 피직스가 합쳐가지고 그 책에 한 문장마다 한 패러그래프마다 엄청난 의미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카프라는 그런 의미를 알고 다 쓰는 것 같은 너무나 상세하게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비록 숨어 있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또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마는 선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며 천국을 약속하면서 지옥을 만드는 대사기꾼이다. 이건 아마 동물농장의 조지 오웰의 1984년인가 아닌 모르겠어요. 1984년에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악마는 선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며 자 북한 공산당 애들 보세요. 말은 굉장히 달콤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잘 이끌려가요. 근데 그 사람을 착취하고 박해를 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죠. 자, 공산당이 언제 출범했습니까? 아마 마르크스 레닌이 처음 19세기 때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동학난이 1894년에 동학난이 일어나고 동학난이 일어나면서 세계가 완전 재편이 됩니다. 자, 이 동학난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보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상정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도 아닐 겁니다. 몇 개월 안에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막 터집니다. 지금 이게 백신 맞고 뭐 병 뿌리고 백신으로 또 죽고 이것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죠. 또 통제에 들어가고.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말했듯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천국을 약속하면서 지옥을 만드는 대사기꾼이다. 자, 이 악자가 아까도 말했죠. 자,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악자는 농업을 장려하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이득이 생기고 하니까 자기 것을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악자가 생기게 된 겁니다. 어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척도는 한 시대 그 시대를 담당한 지도자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얼마나 역세된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세요. 김영삼 이후에 어떤 생각 가지고 했습니까? 그게 문민 정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번창할 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자주권을 행사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신라의 화랑도, 고구려의 삼별초대 항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이 발휘됐고, 우리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치, 문을 말하면서 이렇게 할 때, 자, 문 쪽으로, 인문 쪽으로 발달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한없이 약하게 됐죠. 자, 무인들은, 자, 보세요. 우리가 그 4.19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의 제일 엘리트들이 누구였습니까? 군인들이었습니다. 문무에 굉장히 어떤 철저하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자, 4.19 이후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발전의 동력을 불어넣어줌으로써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군사 정권이라고 매도하는 그 정권에서 우리는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6 아시안게임 86 올림픽, 서울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세계에 우리를 알리게 됐고, 그 88 올림픽을 계기로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88 올림픽, 무진년에 일어난 88 올림픽은 과연 무엇을 말했는가? 이것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천 시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선천 시대에 마지막 그 원을 푸는 시간이 88년부터 거의 30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 당시 그 시간이 김영사 이후 때부터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해온 시대죠. 그러니까 원을 푸는데 그것이 아주 부드럽게, 고상하게 풀어지겠습니까? 아주 더럽고 치사하게 풀리죠. 자, 그 김영삼 때부터 어떤 생각을,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봤느냐. 그리고 노무현 때, 또 김대중 때, 개대중이죠. 이게 김씨가 아니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이어서, 자, 그것은 내가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에 따라가지고 이 세상에, 이 나라가 어떤 방향을 트는, 방향타가 됐는데 그 방향타가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오래 지속될 나라가 아닙니다. 전 그래서 한 갑자만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72수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수명이 70이고 또 70이 맥박이 뛰고 72는 36에 30 곱하기 2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72수가 어떤 생명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2수에까지 이여까지 봤는데 그러면 이제 때가 다 됐는 게 아닌가. 이 수쳐상을 봤을 때 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향, 자, 그 김영삼 때부터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어져 왔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교육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 그 나라의 교육이 망치면, 그 나라의 특히 역사 교육이 망치면 그 나라 끝납니다. 우린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반공도덕이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반공도덕을 공부할 때, 자, 북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뿔 달린 도깨비는 예쁘죠. 뿔 달린 괴물처럼 그렇게 표현을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북한에 사는 인간들은 전부 북한 공산당 애들은 그렇게 뿔 달린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뿔 달려서 뿔이 달린 게 아니라 그렇게 악마로 표현한 겁니다. 자, 요 방송에 이 제목의 말대로 보면은 악마죠. 선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며 천국을 약속하면서 지옥을 만드는. 자, 북한에서 왜 남한으로 목숨을 걸고 월북을 하고, 남쪽으로 이게 월남이죠. 월남을 하고, 이렇게 북한 바로 올 수 없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왜 이 한반도로 옵니까? 이 남조선으로 옵니까? 너무너무나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간단한 사실만 알아도 이게 되는데, 그런데도 북한을 흠모하고 북한의 그 지시사항 대로 하고 하는 건 뭡니까? 괴뢰죠, 괴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여기 있는 주사파 애들 하면 괴뢰죠. 괴뢰 정부죠. 누구의 괴뢰 정부? 북한의 괴뢰 정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단지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하는 거죠. 굉장히 북한은 기분 나쁘죠. 우리한테 지들이 뭐 하면 뭐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냥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이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얘기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 하는 얘기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을 정확히 갖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적어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자, 적어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자, 이제는 먹고 사는데 그다지 힘이 안 듭니다. 왜? 그것은, 자, 우리 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이 굉장히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거죠. 물질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떤 토대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논리에 빠져버리면 다 매도해버리죠. 왜? 친일파라고 매도해버리고. 자, 친일파. 우리가 웃긴 게 뭐냐면은 동학을 띄워요. 동학도들이 나중에 다 친일로 돌아가서 가지고 일진의 회원이 됐죠. 물론 그 일진회는 일본이 이용하고 나중에 일진을 합방을 하자마자 일진을 다 해산시켜 버렸죠. 자,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 겹쳐가지고 동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어떤 역사적 세대, 민족을 부흥시키기 위한, 민족을 근대화시키기, 이거를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을, 이제 죽어 넘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럼 그 사명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의 인물로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학교 교육으로 되냐? 안 됩니다. 뭘로 되느냐? 제가 지금 여기서 한 2년, 한 2개월? 2년 2개월 정도 됐죠.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화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흔히 요새 신흥 종교단체에서는 자기들이 또 어떤 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사명을 담당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역사, 사실 반반년 전에 문자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르니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왜?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포도죠. 저 자기가 딸 수 없으니까, 자기가 먹을 수 없으니까 저거 심포도야. 그리고 지나치는 겁니다. 확인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늘 생각하던 당만 열심히 빨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사람들을 에게 병을 치료한다는 말이 있느냐? 없습니다. 기운으로서 되냐? 오히려 거기서 있으면 몸이 더 아파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데는 모든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간에 돌 하나마저도 거기서 다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길에서 함부로 침 뱉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다니다 보면은 항상 지신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 지신이 됐던 것에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이 오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천상에서 이 신명계에서 엄청 우리 조상님들이 굉장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그 신명들이 찾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것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받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늘상 말하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 안에 있는 묵은 탁기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때까지 선천적 사고, 유불성 기독교에 매여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데미안에 나오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그때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봤는데 그 대목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계속 쓰고 계속 그것을 들춰내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새는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새는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 새는 알은 곧 세계다. 하나의 세계를 나오려고 하면은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이때까지 가졌던 관념, 생각을 깨버려야지 이제 새로운 후천에 들어올 수 있는, 후천을 말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저는 방송을 1시간 한 3, 40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시간 한 30분, 40분 이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보면은, 야, 대단한 분들이 계시구나. 이제 희망이 있다. 그 듣는 분들이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저는 이 방송을 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들으면 이건 헛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지금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16사람이 32사람, 32사람이 64사람, 또 128사람, 이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진액이 쌓여져, 진액이 똘똘 뭉쳐진 그런 전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전사들은, 제가 늘상 얘기해요. 증사한 선생이 하신 말씀을 늘상 얘기하죠. 유방은 마상에서 득천하였지만 너희들은 좌상에서 득천하리라. 좌상에서 앉아서 그냥 앉아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앉아서 공부하고 수련하고 하면서 그 천지 기운을 받아내리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지 기운을 어떻게 받아내리느냐?
올바른 역사의식, 올바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능력이 배양될 때 이 마음과 몸은 커지고 우리가 누구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후천에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모가 되는가를 알게 되면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어도 그 힘든 게 결코 힘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비전이, 미래의 어떤 전망, 내일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청사진이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때까지 역사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우리 역사 선생님, 소남자 선생님 그 강의록을 가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 5줄 정도 하면서 2시간이 훌딱 지나갑니다. 그렇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적 사실 이때까지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전적집, 화폐집, 인물집 이런 것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명집이 또 공부했죠. 그 병명집은 뭐죠? 칼 세제로 된 인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것을 뭐 다 알고 모르고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공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면 정도로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되면서 그분들이 몸이 좋아가지고 마음이 열리는 거 봤을 때 굉장히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있는 그 자료만 소개만 할 뿐이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까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이 마음을 열고 몸을 열고, 자,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지금은 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건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냥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건 굳이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와서 전에 있던 병들이 없어지고 몸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몸에,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 마음에 그 아주 솔직한, 아주 진실한 그 지극한 그 마음에 응해서 이렇게 몸이 되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 강의에다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주일에 매일 해도 이것을 몇 년 동안 강의를 해야지 근문신고에 엮어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쳐서 못합니다. 지쳐서도 못하고, 제가 그냥 강의만 하면은 모르겠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자, 몸에 탁기를 빼주기 해가지고 제가 기치를 합니다. 기치를 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 전 몸에 탈진이 돼요. 그러면 몸을 또 충전을 또 해야 되고 또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 일주일에 3번을 제가 강의를 하고 한 번은 방송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마음뿐이고,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맥만 잡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몸이 바뀌어지고 몸에 병이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급선무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세 줄 했는데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여기 지금 오늘 준비한 걸 다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해를 하고 이제 이 강의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실 여기로 오셔가지고 몸을 빨리 바꿔줘야지 그것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아주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오면 다 오게끔 하느냐. 또 그렇게 또 제가 오게끔 또 하지도 않습니다. 딱 봐가지고 기운이 안 되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자, 정권을 쥐고 흔드는 맛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 자들이 영삼 이후 거의 다 그러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 갈 길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우리가 왜 이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갈 방향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죠. 자,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늘의 영재들, 즉 이렇게 말해도 되고 후천에 선천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남조선 사람들입니다. 그 남조선 사람들이 이제 천하만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그 수행하고 공부할 때 하여튼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도인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사람들 만나봤고, 자,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만약 그 사람이 아니라 만약 이 공부는요. 이 공부는 마음이 조금 더 어긋나 버리면은 다른 데 기운을 가버려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살얼음 걷듯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만한 마음, 잘난치 않은 마음, 그러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 공부가 그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공부죠. 그러나 이 앞 세상을 약속을 할 수 있는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실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면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60년 넘게 살아왔지만은 별게 없어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살아온 게 뭐냐 라고 딱 내놓았을 때 오히려 현실적으로 살지 않고 그 현실과는 좀 다른 그런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탐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결과는 얼마나 참혹하게 와 닿을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자, 지금 이제 요 얘기를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가 되면은 중간에서 끊을 겁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어떤 상황들이 오느냐.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어떤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람도 많고, 자, 또 여기 뭐 사망하고 죽고 뭐 이런 것보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것은 뭘 나타내느냐. 자, 근데 그렇게 백신을 맞았어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은 백신에 몸에 들어간 독도 다 뽑아냅니다. 그 독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독자, 우리가 산에게 나오죠. 천독이 뭡니까? 천독, 하늘천, 독독자.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천축으로 해석하고 인도로 생각했죠. 그게 아니죠. 하늘이 이 독자는 다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스릴 독자라고 하면 큰 자전을 한번 우편이나 자전을 한번 보세요. 그럼 다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독자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독을 많이 뿌리면 이건 다스리는 겁니다. 자, 지금 세상에 독을 병 뿌리고 백신 뿌리고 하여튼 독이 엄청나게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늘 보면 컴퓨터에 이렇게 또 뿌려지고 있고 뭐 이렇게 독이 뿌려지고 있는데 그 독은 뭐냐?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뭘 다스리냐? 이제 솎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은 그냥 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버리죠. 그 상황과 조건에 그것을 알고 피하면은 살 수 있는 어떤 법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법방을 알고 행하면서 이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일원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 사람이 공부하기 힘들지 그 다음 사람은 공부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40년 넘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16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쭉 해왔으니까 거의 5, 6년 됐죠. 그렇게 공부해서 이제 피 터지고 코피 터지고 깨지고 하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현실과는 전혀 다른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 공부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 알려주면은 되겠구나.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돈을 번다? 이건 하늘에 용서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준다고 하는 것보다 하다 보면은 그냥 알게 돼요. 저도 어떻게 사람들한테 치료하는 법을 알게 됐냐. 저도 산에 떨어지고 나서 아주 유명한 한의사한테 뭐 지압을 받고 침을 맞고 하면서 그 전에 우선 이제 혈자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플 땐 어디를 누르고 어디를 침을 놓고 이런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통해 저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우리 역사와 사실을 좀 더 알고 남들한테 많이 퍼뜨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 깨는 거죠. 이제 깨면서 몸을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구나. 내 마음으로 내 기운으로서 내 몸 안에 어떤 지독한 병독을 다 뽑아낼 수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그냥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몸으로 배우고 익히면서, 그래서 여기 오는 분들은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바로 공부할 자격을 얻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게 아픈 사람을 이제 할 수 있느냐, 이제 못해요. 왜? 제 기가 더 이상 뽑을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여기 오시는 분은 그 기운으로서 그냥, 치료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몇천 년 또는 몇백 년을 지속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조시대에 맺혀 죽은 원신이 그 자손줄을 타고, 자, 그 자손이 저번에도 적덕지간은 필류 여경요 그 이야기했죠. 이제 악덕지간은 필류 제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복을 받고 복을 얻는 것은 다 조상 탓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너무 나쁜 짓을 했으면 그것을 자기가 풀어내야 돼요. 자손된 도리로서 이 땅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누구 때문입니까? 조상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내 생이, 조상의 뜻이 아니라 조상님들이 살아생전에 했던 그 업보에 따라서 내 생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을 끊어내야 돼요. 그 끊어낼 수 있는 건 뭡니까?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신을 계속 닦아 나가야 됩니다. 자,
자, 그래서 항상 이 자전거를 타고 그 원한이 됐든 복이 됐든 다 타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한이 풀려지기 위해 세워진 나라이고 어느 정도 풀리는 순간 이 대한민국은 문을 닫게 되어 있다. 이 원자가 무슨 원자예요? 원통한 원자예요. 원통한 한이죠. 자, 대한민국.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우죠. 대한민국 헌법 총령에 이런 말이 있죠.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자, 영토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중국 애들이 침탈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못하게 우리나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 문제를 팍 일으켜가지고 어떤 재난과 어떤 정치적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죠. 중국 놈이 이 땅은 아주 보배로운 땅이에요. 중국 화족들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삶이 터전으로 잡을 곳은 아니에요. 쭉 보세요. 우리 중국 역사를 보면은 중국이 이 땅을 침탈했을 때 그 왕조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망해도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업보 때문에 이제 중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그것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토, 이 영토는 굉장히 신령스러운 땅입니다. 도가 응축된 땅입니다. 그 땅에 자, 지금 주권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주권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있다고 얘기도 하고 없다고 얘기도 할 수가 있죠. 왜? 이제 지금 통제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한테 신고를 하게끔 뭔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다 보니까 주위에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 주십시오. 딱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신고하게 만드는 사람의 적대감을 이렇게 만들어 보입니다.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신고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핍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마스크를 쓰게 하느냐. 자,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에 먹는 음식 가지고 코로나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자, 특히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싱겁게 먹으라고 텔레비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싱겁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몸 자체가 삼투압작용을 못해 피가 묽어져가지고 삼투압작용을 못해가지고 피가 머리까지 안 올라와요. 그래서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을 먹어도 그냥 막 속을 먹지 말고 그냥 나트륨만 있는 거 먹지 말고 천일염 그냥 간수를 뺀 천일염이라든지 죽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먹다 보면은 이제 몸에 그런 어떤 병균도 다 퇴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송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무조건 마스크 써라. 그 마스크 쓰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 오게 되는가. 사람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이 무감각해가지고 마스크 쓰는 것이 오히려 괜찮은 듯 얘기하는데 그러면 뇌 혈관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 손상은 다시 또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합니다. 그 전체주의 국가죠. 내가 걸려도 내가 걸리는 거고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 건데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가 그 개개인의 어떤 주권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건 하나 비근한 예고. 그러니까 이 지금 주권이 있느냐? 자, 주권이 없는 우리 자신은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자,
마스크 쓰고 다니고 계속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뇌 손상이 오고 뇌 손상 거기에다가 지금 백신을 맞아서 자가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 조금 센 병이 오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도 없어지게 됩니다. 국가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앞에 조금 몇 년, 몇 달 안에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지금 주권이 있는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병을 뿌리고 그 병을 어떻게 뿌렸습니까? 중국 무안에 있는 그 중국 짱깨들을 계속 불러들이면서 또 그네들이 또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대구에서 뿌리고 이렇게 막 뿌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중국은 입국을 차단했는데 차단을 안 했죠. 그 뭡니까? 병이 들어오게끔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병을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쓴 거죠. 그 병을 예방하는 명목으로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게 하고 백신 접종으로 죽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가고 싶은 곳도 제한이 되고 여기에 개개인이 의견이나 주권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새 방역 패스가 나오고 나서 어떤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런 고소 고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백신 패스하는 방역 패스하는 건 저는 불법이고 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원인이 있고 그것이 인과법칙 아닙니까? 모든 우리가 삶의 그 흔적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그것에 대한 평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예시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감도 못 잡는 악귀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용서치 않는다. 하늘이 용서치 않아요. 너희들 마음대로 할 때까지 마음대로 해봐. 근데 이에 대한 보상은, 대가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은 자기 스스로 알아야 돼. 이것은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모자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심장이 힘차게 박동을 칠 때 온갖 방해를 자행한 주사파 아이들이 지금은 기득권층에 앉아서 대한민국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분들을 매도하면서, 자,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이라든지 노태우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매도를 하죠. 왜? 자기네의 어떤 자기네가 어떤 절대선, 우리가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또 귀를 기울여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단맛만 쪽쪽 빨면서 대한민국을 망치기 시작한 지도 영삼일 때부터 그랬으니 근 30년을 그렇게 해 먹었다. 역사 바로 세우기란 말을 내세우면서, 자, 이제 김영삼부터 어떤 얘기를 가지고 그 정부가 태동을 했고 그것이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김영삼이 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중앙적 남산의 어떤 아파트죠? 그것도 뽀개고 막 그렇게 했죠.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이주에게 돈을 주고 사서 이주에서 어떤 총칼을 두고 이따 내놔라 그게 아니라 팔았죠. 누가 팔았어요? 고종이 팔았죠. 돈을 주고 사서 이 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깔아주고, 자, 그 무슨 일본이 와가지고, 자, 교육에 소외했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산간 벽지마다 저 외딴 섬에까지 학교를 만들어서 그네들 우리 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만 뭐 한 30년, 20년대생, 30년대생 이분들이 됐죠. 이분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만들게 하고 열심히 그렇게 했죠. 아마 제가 아주 어릴 때죠. 그러니까 이 얘기 들었죠. 제 아버지는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그 당시, 쉬는 날도 없이, 쉬는 날에서 산에 가서 나무 심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나무를 받아가 나무도 심고 그랬죠. 그 나무를 아주 멋지게, 아주 울창하게 자랐는데, 자, 어떻게 했습니까? 저 문재인이가 저기 태양광 간다고 다 패버렸잖아요. 나무나 돌을 해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도 있는데 그렇게 태양광 간다는 명목으로 땅을 척박하게 만들고 다 나무를 패버렸습니다. 자, 그 업보는 어떻게 받을까? 이제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을 만들게 그 초석을 깔아준 일본을 매도하고 제2건국이라고 말하면서 공부 안 하고 대한민국 망치기에 여념이 없던 정치 양아치들을 대거 정치권으로 끌어들여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하는 나라였다고 말하면서 자,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이게 뭐였습니까? 제2건국이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개대주가 얘기했죠. 자,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하는 나라였다. 누가 말했습니까? 노무현이죠. 말해서 줄곧 불칸을 오매문방 쳐다보고 적폐청산을 말하면서 자,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요. 뭐가 적폐고 뭐가 청산해야 할 것이 그것도 몰라요. 그것이 이야기도 안 하고 단지 대한민국을 세운 군인들이 다 매도해야 한다. 이것이 적폐인가? 아니면 어떤 게 적폐인가? 그것도 어떤 정확한 대상을 규명해 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적폐청산이에요. 자, 그러니까 적폐청산은 그 좋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그래, 적폐청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듣고 합니다. 그러나 적폐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얘기해야죠. 적폐는 또 얘네들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 적폐는 일본이 만든 친일파적인 생각들. 자, 친일파들 때문에, 일본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 한글을 보급하게 되고 많은 한글 교육도 받게 되고 또 올바르게 한글을 쓰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는데 무조건 매도해요. 매도. 그것이 일제들은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다른 나라의 것은 다 나쁜 것이다. 그러면 중국 게 더 나쁜 건데 중국은 그대로 중국을 따라하면서 중국 애들 막 중국 조선족들이 누굽니까? 2조 때 여기서 자기가 양반짓 권리를 못 누리니까 자기 이권을 못 누리니까 자기 휘솔 데리고 다 만주로 간 사람들이 바로 조선족의 후예들이죠. 그런 조선족들 후예죠. 그러니까 아주 싸가지가 없는 것들이고 또 조선족들은 어떻습니까? 1.4 후세 때 인민군으로 그러니까 그 중국의 인민군으로 내려와가지고 꽹가리 치면서 내려오면서 우리를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끔 만든 장본인이 바로 조선족이에요. 그들 아버지들이 조선족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조선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표 된다고 끌어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쁜 거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자,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 때기 때문에, 그러한 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적폐청산을 말하면서 가진 악행을 서슴지 않은 짓을 하는 이들은 과연 무엇라고 분류할까? 그들이 생각하고 되어야 하려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한 나라일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악귀들이 활개를 치고 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기에 밤낮 없이 일했던 분들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이것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판단을 잘 해야 한다. 그런데 눈앞에 놓여있는 자신이 이익만을 앞세워 판단을 할 경우 반드시 필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지금은 자 우리가 우리 지상에 이렇게 온 것은 영적 훈련장에 자기 영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 이 나라만치 남조선만큼 아주 긴박하고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런 나라에 사는 것은 너무너무 하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제3자 입장으로 이 지금 되어지는 대상을 보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쁘냐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다 좋은 거죠. 왜? 우리가 공부하는데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영적으로 성숙시키는데 자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그렇게 본다 하면은 김영삼도 개대중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악은 이런 거다. 딱 보여주는 거죠. 선만 공부하면 악을 몰라요. 악도 선도 다 공부해야지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래서 세상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원을 풀고 가게끔 원은 이렇게 풀어지는 거구나. 그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을 하고 이제 끝날 때가 됐지만은 이제 임기 말이 됐고 했는데 자 문재인 때문에가 아니면 덕분에입니다. owing to thanks to 아주 긍정적인 의미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대단한 분을 매도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한 짓 그것은 결코 좋다 할 수 없겠죠. 그것은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봐도 긍정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무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천재와 바보 중에 아는 것이 많은 천재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한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는 것은 많은 천재한테 배울 것인가? 라는 질문 던졌을 때 사람들은 흔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는 것이 많은 천재한테 배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보는 자기가 많은 것을 안다. 이게 아주 아집으로 가득 찬 인간이에요. 존재고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울 게 없어요. 그러나 천재는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무엇에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는 한층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자, 영육이 성숙되어 완성해 되어질 때라 만약 판단을 잘못하지 못하면 자신이 즉 영육이 그냥 우주의 먼지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글을 쓸 때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와 같이 써왔던 그 자료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쓰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뭔가를 할 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신계를 읽지를 못하면은 이런 말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교와 신계의 역사, 어떤 그 이루어지는 그 법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 아는 눈을 열게 해주는 모든 것이 공부할 때 굉장히 다 얽혀져 가지고 이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문자로 나타난 그 역사적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것이 질서에게 딱 잡혀들더라고요. 이거였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주 벼랑 원리 주요를 몇 번 수십 번 보면 뭐합니까? 우리 본류를 모르면은 그것이 헛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적어도 태울주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태울주를 하는 집단이라든 여러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면은 반드시 이 문자로 나타난 우리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반만년 전에 문자로 나타난 이 역사 사실 분들이 분명히 익히고 그것을 체득을 해야 됩니다. 체득이에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의 역사 내용을 보면은 역사 내용에서 그때 그 신명들이 몸에 응기하게 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 전쟁사를 잃지 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사 하면 거기에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자기 몸에 일이기 때문에 수행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읽는 대로, 듣는 대로 신명이 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아니, 마음이 열리고 몸이 열리는 겁니다. 몸이 열어져야지 몸에 있던 모든 병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느껴줘야 됩니다. 자, 만약 판단을 잘못하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즉 영육이 그냥 우주의 먼지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특히 사고가 잘못 형성되어 있으면 바른 길, 이 바른 길은 뭐가 바른 길입니까? 그러니까 착한 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일정한 궤도, 그 궤도에 이탈하지 않는 게 그게 바른 길이 아니죠. 자, 우리가 자기 조상을 분명히 아는 게 바른 길입니다. 분명히 알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행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 바른 길이겠죠. 자, 그분들은 그래서 공구자를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그것을 매도를 많이 하지만은 결코 매도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옛사람들이 좋은 글을 다 끌어다 모아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또 공자도 그렇게 매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후천 세상으로 영육이 넘어갈 수 있는 길, 즉 바른 길로 가기가 힘이 든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형성된 사고도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즉시 심신이 갱생을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갱생이에요. 이제 하늘을 열리고 땅도 열리고 사람도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리는 시간에 내가 마음이 우선 열리고 몸이 열려야 되지, 그 시간에 그렇게 시간대와 같이 어울려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사일에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왜?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라는 게 뭡니까? 역사가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역사 시대로 봅니다. 히스토리죠. 그죠? 역사가 일어나고 전개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적힌 그 당시 반만의 문자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썰만 난무했고 황당한 이야기로 채색시켜 버렸기에 그 당시 반만 년 전의 역사 사실들이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그 반만 년 전의 역사를 여과 없이 알려주는 문자들이 새겨진 청동기들이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때는 공구죠. 이때는 공구죠. 공중리. 자, 공구가 2500년 전에 반만 년부터 내려온 문자가 적힌 주간 3400여 개 중 100개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바른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다 묻히게 된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것을 읽은 사람이 제대로 알려줘도 이것이 제도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이 공부를 하려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의 교수들 다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 대 보면은 하여튼 아는 거 없이 뻐기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수들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제, 무교제, 사회의 왕위를 물려준 여서제에 따라 제석현 측은 금문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자, 제가 쭉 이야기한 건 금문신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모르니까 금문신고를 풀어서 쓴 선생님 책을, 선생님 강의록을 소개를 했죠. 근데 강의록을 소개해서 강의록만 봐서는 사람들이 몰라요. 사실 저도 선생님 강의록을 보면서 그 강의록이니까 강의할 내용에 어떤 뼈대 맞추어서 쓴 글이니까 강의록만 봐서 몰라서 금문신고를 보면서 다시 그 해석을 하면서 번역을 하면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20여 년 전이죠. 자, 근문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실 어떤 책이든 글이든 거기에 기운이 있다. 그 기운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 마음자리에 따라 형성이 된다. 우선 인간들은 미궁에 빠뜨리게 하는 글을 접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와 그냥 덮게 되기도 하지만 반만년 문자로 보여지는 반만년 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을 읽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모가 되는지를 알고 있기에 어떤 말이 그리고 어떤 글이 그리고 역사 기술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 수가 있으며 자 제가 근문신고에 나온 글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읽혀지지 않을 때는 암벽을 탔습니다. 이번에 일주일 내내 안에 수업하다 하루 시간 내가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그 암벽을 탈 때 그 순간 손가락 두 개에서 이 손가락 두 개가 딱 힘 빠질 때는 바로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집중할 때 그때 또 열리더라고요. 또 와서 그렇게 하러 와서 극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책을 보고 책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마치 고군문 글자가 춤을 추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굉장히 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근문신고를 또 보게 되고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이것은 진짜 우리한테 뭔가 전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책만 갖고 있어도 집안이 기운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책을 복사도 해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복사 지금 제가 20년 동안 계속 단골로 복사했던 그 고음만 또 선생님도 거기서 복사를 하셨고 그분이 이제 인쇄소를 안 하기 때문에 제본소를 안 하기 때문에 또 마땅히 맡길 곳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제본을 못 해주고 하여튼 그때 맨 처음 공부할 때 그 두 분은 굉장히 행운을 잡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천 역사판을 닫게 하는 시간표의 역할하는 대한민국에서 되어진 일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적 사명을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를 준 것은 동학란이었습니다. 동학혁명이라고 또 얘네들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혁명인가? 자, 그 동학난을 해가지고 일본 청나라가 들어왔고 일본을 끌어들였고 그래가지고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그것이 나중에 러거릴 전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일본이 이 한반도를 합방하게 되고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그걸 또 2차 전쟁이 되는 빌미를 제공했고 그러면서 일본이 되지도 않는 태평양 그 하와이를 급습함으로 해가지고 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방이 됐고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학난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동학혁명에 그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조병갑이 그 학정에 아주 굉장히 흥분해서 굉장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밀란이었습니다. 그 밀란이 하나의 불씨가 들판을 태운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박은식 선생의 한국 통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통사 얘기도 한번 그 통자가 통할 통자 역사의 전반적인 얘기는 통자 애통할 통자죠. 한국은 애통할 그러나 반도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런 역사적 사과를 만든 게 한 것은 2조 518년에 그런 아주 그 정신 빠진 이씨 전주 이씨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아마도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는 시발이 된 기점은 바로 동학난이었다. 뭐 동학난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잡고 길잡이를 하고 동학도에 어떤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우리 갈 길을 정했던 그런 혁명이 아니라 동학난으로부터 천지대란을 불러일으켜 세계를 재편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졌기에 동학난 이후에 이 세상에 벌어졌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판이 짜여져 돌아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봐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어떻게 생긴 거냐. 물론 증산 사상에 몰두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동학난을 다시 보는 눈을 틔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난, 자, 요새는 어떤 자료는 인터넷 다 나오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뜻에 맞는 글을 발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지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각도에서 이게 봤을 때는 보는 모습은 자기한테 거역감이 일어나죠. 제가 보는 입장에선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동학난은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세상을 재편하게끔 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학난에 대해서 명확히 또 알길 바랍니다. 천도교의 제3대 교주고 33인 중에 한 사람인 손병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진보회를 일으켜 이조 조정이 아니라 일본과 손을 잡고, 자, 만약에 러시아가 남아할 때 조정하고 이조 조정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러시아를 물리칠 적어도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이시조선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시조선은 구한 말이야. 대한제국이죠. 무슨 대한제국이에요. 진짜. 제국이라는 말 자체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건 창피한 말입니다. 이조 조정이 아니라 일본과 손을 잡고 러시아에 맞서자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다수의 개화 지식인들이 일본이 선진한 문명한 논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고자 했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웬만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친일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들어와야 우리 민족, 그래서 갑신정변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종이 다 했죠. 못하게끔 러시아를 빌미해가지고 나중에 민비가 죽으니까 러시아 공산을 가가지고 또 그게 아간파천이죠. 이런 짓도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세계가 보는 눈이, 이조는 안 되겠다. 저 고종 저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본의 힘을 키워가지고 러시아를 막게끔 했죠. 자, 보세요. 동학난은 오히려 외세를 끌어들여 청인의 준영을 야기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으며, 그때 외세는 청국군하고 일본군이죠. 이런 동학난은 청일 양국군 조선 출병, 청일 전쟁, 민비시해. 민비시해는 왜 일어났죠? 러시아 끌어들이니까 얘네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민비시해하니까 겁나서 러시아 공산으로 이제 고종이 도망갔죠. 이래가지고 무슨 왕을 한다고. 참, 조선에서 러시아 세력 득세해가지고, 만약 그래가지고 그때 러시아가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 반도 그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넘어갔겠죠. 그래서, 그냥 어떤 이 한민족의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겠죠. 우리는 옛날에 여기서 거기서 살았어. 이거 정도만 알았겠죠. 네, 다행히도 일본이 우리를 합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였고 아주 좋은 축복이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축복을 왜 이들은 일본을 매도를 합니까? 반일주의를 내놓고 왜 그것이 사람들한테 속일 수 있는 가장 큰 자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목 보세요. 악마는 자기가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매도해버려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러일 전쟁, 을사보호조약, 한일 합방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만국이란 뇌관을 때려 대폭발을 이끈 것이 바로 동학난이었다. 이조가 망하게 하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동학난이었습니다. 얼마나 박수칠 일입니까? 이조. 그런데도 그리고 그런 일본 일제 때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다 저편은 넘어가시니까 또 다시 이조의 나쁜 습성들이 또 다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영사회 때부터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속아요. 왜? 무식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귀가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 정교조 애들이 애들한테 계속 생각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바뀔 정도면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고마운 나라고 항상 감사해야 할 나라입니다. 왜? 우리를 존재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명을 완수하게끔 이제 넘어가는 세상에, 죽어가는 세상에 사람을 살릴 그런 사명을, 하늘의 사명을 이행할 수 있게끔 해준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894년 전라도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두 차례 봉기를 일으켰다. 자, 이것은 동학난에서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1차 봉기는 1894년 2월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 백성들 착취하는 고부 군수 조병가를 증치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청국이 조선으로 파병하는 빌미를 제공했고 이것이 일본군이 출병까지 연쇄작용을 일으켜 청일전쟁이 벌어졌다. 2차 봉기는 1894년 가을 조선을 점령한 일본군에 저항하기 위한 봉기였다. 1894년 11월부터 12월 공주 일대에서 농악 동민군은 일본군 및 조선 관군 연합군과 전투에서 전멸하여 농민 봉기는 좌절되었다. 자, 그 어떤 뜻과 생각도 없고 단지 자기 억울함을 분출하기 위해서 일으킨 그 난이 세계 대난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들이 옳고 했으면 사람들을 다 규합할 수가 있겠죠. 규합을 못했죠. 우선 고부에서 일어난 전봉준 봉기는 동학이나 민족주의 동료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저 조선 후기 지방 곳곳에서 발생했던 전형적인 밀란이었다. 이러한 밀란을 동학 대봉기로 끌고 간 주범은 밀란 진압을 위해 파견되었던 안핵사 이용태였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런 고부 관할을 습격한 난민 가운데 동학 교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용태는 동학 교도들이 고부 밀란을 일으킨 것을 판단, 밀란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동학 교도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동학 지도자인 손아중과 김계남이 전봉준이 봉기에 가세하면서 그제야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된다. 다시 정리하면 전봉준이 봉기는 처음부터 동학이 조직적인 거사가 아니라 이용태의 타막, 학정이죠. 행위에 저항하기 위해 뒤늦게 합류했는데 제1원 1차 봉기는 전라도 중심이 동학 세력, 즉 남적. 자, 최시영 그쪽에 2대 교주인 최시영 그분의 쪽은 북접이라고 그랬죠. 자, 다음 시간에 북접과 남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이야기하겠고,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참여한 거세였다. 그런데 문재인 유위 전체주의 추종자들, 즉 주석파들은 동학을 혁명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는데 좌파나 전체주의 추종자들이 그토록 저주하는 외세의 군대를 이 땅에 불러들임으로써 이조를 문닫게 한 동학난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맞질 않아요. 왜? 그네들이 공부를 했으면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학교 다닐 때 맨날 대문하고 어떤 김일성주의만 탐독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겠습니까? 안 열렸죠. 그네들이 역사를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회가 박탈된 그네들이 지금 특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문을 닫게 되는 소리가 굉장히 애통한 소리인가? 애통한 외침인가? 그건 아니죠. 대한민국이 문을 닫은 소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소리입니다. 뭐냐? 대한민국이 죽어야 대한민국 새로운 세상에 열리는 그 시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증산 선생이 말씀을 인용했죠. 장량과 제갈이 두루뭉으로 날지라도 어느 틈에 끼인지 모르리라. 자, 지금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장량과 제갈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촉매 역할을, 아니 깃발을 드는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방송의 이름이 뭡니까? 글로벌 디펜스입니다. 지구적인 방어. 뭘 방어입니까? 악령들이 공격을 방어하는 이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 보고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름대로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람들과 같이 합류가 될 때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이 몸이 만들어지고 그 엄청나게 들어온 우주에 좋은 균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몸에 있는 탁기를 자꾸만 뽑아내야 돼요. 자, 이 한번 뽑아냈다고 이제 좋은 것만 들어오냐? 그게 아니거든요.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 잡수던 생각, 어떤 것을 보고 할 때 자꾸만 나쁜 게 들어옵니다. 매일 빼야 돼요, 빼요. 매일 빼는 게 일신, 우일신 해야 됩니다. 이게 참 노래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논에 나오는 말인지 안 말인지 어떤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일신, 우일신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하죠? 매일매일 나쁜 닭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제 판을 크게 보고 우리를 한반도가 아닌 세계적으로 갖다 놓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개판치고 있는 정치권에서 노는 개들이 벌이는 행태가 그냥 눈에 보이고 그들이 마지막 원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지금 대략학사, 즉 제노사이드. 자, 제노사이드, 제노가 뭡니까? 인종, 민중이죠. 사이드는 살이라는 얘기예요. 자살, commit suicide 이렇게 되죠. 이 사이드는 살입니다. 제노사이드, 인종학살, 대량학살을 이렇게 표현하죠. 제노사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 죽을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득권을 정권을 더 오래 잡고 더 오래 누릴 수 있겠지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병을 가지고 뿌리고 백신을 맞게 하고 등등이 이를 자행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이런 일들은 이런 일련이 그런 것들이 동학난 이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학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다음은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 그래서 또 터닝 포인트도 이제 또 못하게 준비한 터닝 포인트로 못하게 되네요. 사실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하다가 보면은 순간순간 떠오르는 말 그리고 내가 해야겠다, 평소에 해야겠다는 말을 다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는 그 자체, 이런 무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큰 행운일 수도 있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자기 자신이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귀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쪼록
이제 판이 바뀐다. 판이 바뀔 때 병으로 다 휘저어버린다. 그리고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죽는 세상에 사는 것이 장땡입니다. 장땡은 제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땡을 잡으세요. 그 장땡을 잡기 위해서는 몸을 만들면 됩니다. 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몸이 만들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하늘에서 내린 분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